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 송봉섭 변호사입니다. 지난 편까지 영국, 미국을 거쳐서 약 2년 반 정도의 유학생활, 아이들 데리고 동반 유학을 했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은 총 얼마가 들었느냐, 이것을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실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직장을 어떻게 하고 그 기간에 직장을 어떻게 하고 그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 또 세 번째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외국의 대학에 원서를 내고 합격 통지를 받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 일주일 단위로 다람쥐 쳇바퀴 돌던 돌아가듯이 연속되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중단하고 갈 것이냐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변호사의 연속된 생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등 심신이 피곤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결심한 이후에는 새벽, 아침, 저녁 늦게 영국 문화원에 가서 일단 IELTS, 특히 제가 가기로 했던 영국에는 영어 시험이 IELTS라는 테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국 문화원을 다녔고, 또 토플을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압구정동에 그 박정어학원을 다니면서 토플 성적을 올리려 노력을 무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우수한 성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유학을 떠났지만 제가 1998년도에 첫해 영국 카디프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토플은 600점을 맞는 걸 조건으로 입학 허가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600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9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영국 문화원이 다니면서 IELTS를 6.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카디프 대학에, 카디프라는 곳은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 로스쿨 제가 가는 학교에 해상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 노력이 가상했는지 그 다음에 550의 토플 성적과 IELTS 6.0을 냈는데도 입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토플 성적이 최소한 600점 정도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드미션을 많이 했는데 어드미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국 카디프 법과대학을 가기 결정한 후에 여러 가지 출국 준비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어메리칸 대학의 그 미국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워싱턴 칼리지 오브 로에서 입학 허가서가 도착해서 일단 연기 조치를 취하고 일단 영국을 항해해서 출발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모두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카디프 로스쿨의 그 학비가 7,000파운드, 한화로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법과대학에 그 학비가 2천만 원 정도의 그 학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들어갔던 비용은 두 학교의 학비 플러스 한 달 생활비, 렌트비 정도죠. 뭐 렌트비 정도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월세 단위로 해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해서 단독주택인데 양쪽 집이 붙어 있는 그 중에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그 단독주택에는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뭐 앞뒤 정원이 있고 1층에 거실과 그 다음에 식탁이 있었고 2층에는 베드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3베드룸인데 2층에는 목욕탕, 화장실, 그 다음에 베드룸, 큰 방 하나, 작은 방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저희 부부가 쓰고 방 하나는 애들, 남자애들 둘, 여자애들 3명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뭐 생활비 정도죠. 그런데 식비, 그 다음에는 식비 정도가 들었겠죠. 식비는 뭐 통상적으로 그쪽에는 뭐 쌀을 살 수가 있는 한인마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야채 같은 것도 이제 영국 그 야채 시장에서 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소를 사서 김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국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비는 그렇게 비싸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렌트비 1,500만 원 플러스 식비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차량을 운영하는데 휘발유 정도겠죠. 휘발유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왔던 스트로벤의 경우에는 LPG로 개조했기 때문에 LPG 비용도 그렇게 비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고, 학교를 오가고 할 때도 자전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비는 뭐 기본적으로 부양가족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비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 학비를 가지고 아이들 5명의 학비가 무료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저렴하였죠. 두 번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아파트의 렌트비가 3베드룸, 아파트 3베드룸 렌트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생활비도 거의 뭐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비가 저렴합니다.
심지어 그 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의 LA나 이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거의 뭐 20kg짜리 쌀 한 가마에 뭐 한국보다 한 반값 정도로 살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뭐 배추나 채소 이런 것도 거의 뭐 한 포대기 엄청난 양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고기도 싸고 여러 가지 식료품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국 학비가 뭐 1년 학비가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렌트비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을 하고 한 상당한 기간 지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가져갔던 돈이 전부 다 바닥나게 생겼죠. 근데 결국 다행히도 한국에서 제가 다니던 법률회사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보내주고 나머지 비용은 결국 뭐 제 처가 아르바이트해서 비용을 일부 충당해서 식료품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을 했었죠.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왜 너희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느냐. 미국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애들 보살피고 뭐 그렇게 지낸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뭐 여자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는 뭐 음식점의 종업원 내지는 그 다음에 뭐 식당에서 뭐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처의 경우에도 굉장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데 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충당을 했죠. 변호사 와이프로서 뭐 그런 데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거기는 뭐 일을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보태서 생활하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이기 때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아르바이트도 전부 다 불가하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 학비는 거의 무료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학비가 거의 무료입니다. 결국 제 학비로 저와 아이들 5명이 공짜로 영어권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제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공부할 경우 하나에당 적어도 연 한 3천만 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너희는 아이가 5명 있기 때문에 1년 넘을 경우에 5명이 1억 5천 정도는 벌어졌다. 그렇게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유럽, 미국 여행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여행을 하면서 벌었던 그런 무형적인 가치는 돈으로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에는 아빠가 뭐 가난한 대학원생 정도로 알고 있고 아빠가 변호사를 하면서 그 했던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어렸을 때 변호사로서 일했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그 영국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2년 반 동안 생활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나 하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입시의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저 같은 경우 인생을 즐기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그다음 아이들 교통에도 그 입시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늘었던 그 스트레스는 뭐 그 힐링 기간을 통해서 다 힐링이 되었고, 다만 마이너스라고 하면 제가 거의 한 2년 반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다. 고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얻는 것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죠. 제가 다행히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고 한다면 혼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을 텐데, 법무법인이라는 것이 소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와서 2년 반 동안 잘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 인생에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복한 영국 유학의 미국에서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제 영상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